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다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박신자컵을 또 이렇게 취재를 했었고 네.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뭐 네네. 박신자컵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어떤 리뷰 그리고 지금 박신자컵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박신자컵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정규리그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뭐 이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신자컵 정리 간단하게 두 줄로 정리해 주세요. 하나원큐 우승. 그렇죠? 끝. 삼성생명 무시하시는 겁니까? 뭐 승부의 세계에서는 우승 외에는 의미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준우승을 냈고요. 네. 그리고 BNK가 3위. KB가 4위를 KB가 했죠. 4위를 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경기가 사실 이제 4강에서 나왔었죠. 삼성생명이랑 BNK 경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BNK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었는데 삼성생명이 그날 너무 잘했어요. 네, 명승부였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뭐 BNK 같은 경우에 좀 서두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반면에 삼성생명은 윤예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BNK의 어떤 파상 공세를 막고 그 철저하게 또박또박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부담감의 차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볼 때 뭐 본인들은 뭐 최윤학 코치를 비롯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네. 내외부에서 이번 대회는 뭐 BNK가 우승할 우승을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 3, 4쿼터까지도 타이트한 승부 그리고 오히려 삼성이 앞선 상황이 됐을 때 BNK는 오히려 좀 그 부담이 네. 좀 삼성보다 오히려 더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그 박신자컵이 아무래도 정규리그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아무래도 에이스급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좀 안정적인 팀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네. 부분이 승부처에서 좀 그 경기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4강에서도 보면 삼성생명이 BNK를 잡았는데 뭐 BNK가 진한 선수가 있긴 했었지만 삼성생명이 진한 선수를 잘 막으면서 어떤 그 미스매치 활용을 굉장히 잘했고요. 네네. 그리고 결승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원큐가 4강에서 사실은 이제 그 KB하고 2차 연장 혈투를 벌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 우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뭐 이제 보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원큐가 어떤 골밑의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삼성생명을 압도를 하면서 하나원큐가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사면 배죠. 뭐 네. 사실 뭐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남자 농구보다 여자 농구는 특히 그 높이의 강점을 뭐 스피드라던가 다른 걸로 극복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합 우승 신한은행이 통합 우승을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3, 14년 동안 우승을 차지한 팀이 그 리그에서 높이의 열쇠를 안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정규리그보다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떨어지는 박신자컵에서는 그런 더욱더 부분들이 더욱 극복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다만 이제 정규리그에서는 원래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이제 스몰볼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스몰볼이 좀 어떤 주류로 잡을지 아니면은 그동안 좀 빅맨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1군에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빅맨들이 오히려 자리를 잡게 될지 이건 아마 좀 리그를 진행해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팀 또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팀이 지금 하나원큐입니다. 네네. 하나원큐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하나원큐가 이하은, 이정현, 양인영 특히 이하은 선수 굉장히 좀 돋보였었고 네네. 이 세 선수의 어떤 골밑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박신자컵 우승을 갖다 차지를 했습니다. 자, 네. 하나원큐 지금 박신자컵에서 3연패를 했는데 네. 자, 박신자컵에서 왜 이렇게 강하고 이게 과연 정규리그 때 이어질 것인지 박진호 편집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원큐, 하나은행 시절부터 해가지고 사실 비시즌 워리어다. 네. 비시즌은 너무 잘한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원큐의 비시즌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시즌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비시즌 때는 그냥 알아서 잘할 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해도 정규리그는 모른다 예, 이거죠. 예. 그거였는데 이번 대회 박신자컵 지금 박신자컵 통합이 아니죠. 박신자컵 3연패를 했는데 네. 지금 이번 대회 오전 맞아요. 통합 같은 느낌이에요. 통합 사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번 대회 전승을 했고요. 네. 작년에 우승할 때는 6전 전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신한은행한테 한 번 졌지만 우승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박신자컵에서 3년간 14연승 중이에요, 이 팀이. 그렇습니다. 지금 박신자컵 6번 하는 동안에 23승 6패, 승률이 거의 80% 육박하는데 네. 거의 이 정도 승률이면은 통합 6연패 했던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필적하는 승률이거든요. 근데 지난해와 좀 달랐던 게 하나원큐가 그래도 이 박신자컵에서 높이의 농구를 한 적은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원큐가 최근 몇 년 동안 리바운드가 제일 약한 팀이에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 리바운드 최하위였고 뭐 4위, 5위, 6위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회 5경기를 이기는 동안에 첫 경기 신한은행과 경기에서 리바운드 42대 42 동률을 기록한 거 외에는요. 네. 나머지 경기는 거의 평균 20개를 앞섰거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 네. 그리고 높이의 우위 속에 가장 우려했던 거는 하나원큐가 이 선수들의 높이가 과연 정규리그에서도 높이의 우위로 갈 수 있을까. 그거와 그 유동혁 기자가 아주 좋게 봤었던 하나원큐의 그 스타일, 빠른 농구, 이 장신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일단 박신자컵에서는 이 장신들을 가지고도 평균 5.6개의 속공이 나왔으니까요. 네. 일단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박신자컵에서 하나원큐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고아라, 뭐 신지현 이런 선수들 뛰면서 BNK를 눌렀었고 올 시즌에는 사실은 그거보단 좀 전력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이하은 선수가 엄청 많이 저는 네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회 최고 이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원큐는 좀 단순하게 게임을 한 게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골밑의 확실한 우위 네네. 그리고 외곽에서 강계리 김지영 이 두 선수의 빠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션도 어느 정도 잡고 골밑 우위도 잡고 여기에 이제 유망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정예림이라든가 강유림 선수. 강유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롤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농구라고 말씀하신 게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가드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룰에 맞춰가지고 흔들 수 있는 슬래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네. 그리고 높이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위가 있고 이러면은 그래서 외곽만 몇 개만 터져주면은 정말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걸 그런 또 강유림이 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포지션별 그 밸런스를 그냥 잡으면서 전력 자체를 우에 놓고 거기서 게임을 했다. 전 이렇게 좀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정규리그에서도 정규리그에서 이하은 선수가 저는 이제 최고의 센터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통할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뭐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지만 기본적으로 이하은 양인영 또는 거기에 이정현 네. 양인영 또는 뭐 이하은 이정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골밑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강희슬, 뭐 신지현, 고아라. 김지영, 고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블 포스를 쓸 것인가 아니면 원 센터를 쓰고 이제 4명이었던 그 포드 가드들 갖다 돌릴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딜레마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네. 숙제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하은 선수 그리고 이정현 선수도 좀 우려했던 것보다 스피드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박신자컵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정현 선수가 속공을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정규리그가 들어가면은 뭐 리그 최고의 센터라고 하는 박지수, 배혜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센터가 없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김소니아 이런 선수들은 기존의 센터들보다 포스트 플레이를 더 잘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원큐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박신자급에서 보여준 것만큼 압도는 못하겠지만 지난 시즌 그전처럼 국내 빅맨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쪽에서 소위 털리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 나오지 않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또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재 감독이 이제 박신자컵 끝나고 난 다음에 빅맨의 높이에도 굉장히 좀 좋았다. 네네. 발굴이 돼.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박정희 예. 선수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원큐는 25일부터 정상훈련을 갖다 합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생명이 박신자컵에서 뭐 나름 수확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실 우승은 하나원큐가 했는데 네. 그 이훈재 감독보다 임금배 감독이 더 좋아했어요. 더 뿌듯해하고 그리고 삼성생명은 결승전 치고 울었잖아요 선수들이. 네. 우는데 그거 보면서도 권영수에서 막 웃으면서 아유 왜 울어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전에 3대3 할 때 KB가 안덕수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준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울었는데 왜 울지 잘했는데 뭐 네. 이런 느낌. 약간 그 임금배 감독은 기본적으로
최서연 선수가 이번 대회 못 뛰었던 거 그리고 김단비 선수도 잠깐 뛰었지만 결국 부상 후유증 때문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충분히 테스트를 못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솔직히 아주 만족스러운 대회였다. 네, 당연히 결승까지 갔으니까 우승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선수들이 마지막에 온 거에 대해서도 이지슛들을 너무 놓친 게 많았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실수하고 이지슛 놓친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예빈 선수가 가장 삼성에서는 아무래도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4강이나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잘했거든요. 저희가 둘 다 기사 썼지만 임금배 감독이 경기를 보고 완벽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결승에서는 오히려 강민호 선수한테 묶인 면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독이 잘했다. 충분히 가능성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 정규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를 더 갖게 됐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윤예빈 선수가 가장 좀 돋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1위 농구에서 윤예빈 선수가 이제 박신약컵 초반에 좀 부진할 때 네네. 맞아. 윤예빈 선수가 여기서 좀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했어요. 네, 네. 4강전에서 지금 정말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 대비 스피드가 좋고 그 어떤 대형 가드의 어떤 그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선수. 이제 벽을 못 깨서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임금맨 감독이 에이스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경험치를 얻을 것이고 정규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4강에서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하면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완벽하게 네. 게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랬고요. 이 윤예빈 선수가 공격이나 뭐 이 리딩, 뭐 조율, 뭐 이런 것도 그랬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스틸을 또 이번 대회 1위가 윤예빈 선수거든요. 그렇죠. 수비 그러니까 공수 겸장이 되는 그런 선수. 네. 그리고 사실은 에이스면 수비는 이제 기본을 깔고 가면서 거기에 공헌도를 이제 채워놓고 네네. 공격에서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렇게만 하면 에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윤예빈 선수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 네, 이게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윤예빈 선수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스틸 1위긴 해요. 근데 핸드 체킹 룰이 강화되면서 손수는 수비, 덤비는 수비가 많은 삼성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예빈 선수는 전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그 스틸 수치를 보여줬고 저희 원소영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원래 파울을 많이 안 하면서 뺏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이네요. 예, 근데 그런 자랑을 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네. 상당한 장점이잖아요. 파울을 안 하면서 맞아요. 뺏을 수 있다는 게 좀 돌려서 얘기하면 다른 언니들은 파울하면서 뺏어갔지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수비 센스가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윙스팬이 길면서 팔다리가 기니- 네, 기니까요. 윙스팬이 길면서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되게 좋은 거죠. 목도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시야가 더 넓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목에 대해서 그렇게 재밌자고 한 겁니다. 네네 유머입니다 유머. 네, 네, 알겠습니다. 유머 좋아합니다. 네. 당황해 하시네요. 왜냐면 이 사실 뭐 많은 분들 알고 있지만 이류 농구가 요즘 트렌드가 사과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유일하게 사과를 한 번도 안 한 멤버이기 때문에 네. 전 이 이미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 하셔야죠. 네? 저희 멤버니까. 저 죄송한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소리 씨.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일단 그 윤예빈 선수뿐만 아니고 이민지, 박혜미 이런 네네. 선수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수정 선수도 나쁘지 않았고. 김나연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이주연이나 최서연, 특히 우리가 최서연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선수가 허예은 선수하고 필적할 만큼의 어떤 패션 센스가 좋고, 그래서 그 선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김단비도 4번에서 이제 3번으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좀 약했어요, 그죠? 근데 정규 리그를 생각하고 본다면은 좀 박하나 선수가 올해가 좀 불투명하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네. 역시 배혜윤과 또 김한별이라는 확실한 중심축이 있는 그렇죠. 팀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가져해 볼 때는 정말 아주 에이스 1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준주전급의 선수 중에 매우 두터운 팀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리그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선수들의 성장폭과 관련해서는 삼성의 포텐셜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대회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윤 그리고 김한별 이 두 선수가 코어고 네. 사실 이제 가드 중에서 리딩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준 중심이 박하나였는데 이 박하나가 빠지면서 유망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자리를 과연 누가 메울까? 그렇죠. 그걸 이제 윤예빈이 이제 메워주는 거고. 사실 김한별이 그럴 때는 앞선 역할도 했었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김한별의 포지션이 완전히 이제 다른 역할을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임금배 감독이 이번에 윤예빈 선수한테 리더의 역할, 에이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또 잘 맞습니다. 또 임금배 감독은 어쨌든 리그 들어가면은 배윤 김한별이 중심 역할을 하니까 네. 훨씬 더 윤예빈이 부담을 덜고 그런 역할을
준해서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던 것 예,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윤예빈 선수가 아마 벽을 이제 깰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깰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그러니까 기복은 줄여야 된다. 사실 그 부분이 삼성이 끝내 우승을 못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네, 뭐 어쨌든 윤예빈 선수와 삼성생명이 좀 기대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BNK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NK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준우승을 했고 네네. 원래 3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소희와 진아는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혁의 저주. 네. 아니죠. 네, 딱 그러니까요. 바로 정확한 평가였는데 스포츠는 이변이 있는 거니까. 사실 네. 이소희와 진안의 콤비는 그냥 네. 대회 내내 네. 박신자컵 레벨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맞아요. 인정을 받았었고 네. 솔직히 어제 수치로 나왔는데 팀 속공 숫자가 6.6개로 전체 1위였어요. 근데 네. 굳이 속공 숫자를 따지지 않더라도 와 정말 정신없이 뛴다. 상대방이 이 템포를 못 따라가겠다 싶을 정도의 빠른 스피드의 농구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소희 선수가 공을 잡고 갈 때 어떤 그 스피드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른 네. 그러니까 클래스가 좀 다른 그런 탄력이 부분이 붙으면서 있었고. 올라가니까 예. 있었는데 이제 3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3위라고 하니까 아 우승 후보인데 3위였다라고 하니까 되게 못했다는 느낌인데 네. 결국은 삼성한테 한 게임 진 거예요. 네. 네, 결국 그게 경기가 좀 아쉬운 결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삼성생명전에서 패배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뭐 기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좀 이소희를 외곽에서 좀 이게 스크린도 올라와주면서 이소희의 좀 활동량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 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회를 끝나고 BNK 쪽이랑 얘기를 해보니 우리가 볼 땐 멀쩡했지만 이소희 선수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네. 이제 그 약간의 좀 이견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감독의 영역이고 네, 그렇죠. 코칭 스태프의 영역인 건 맞아요. 그래서 네. 그 팀을 어떻게 그 잘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BNK가 속공 트랜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체력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좋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유영주 감독이 큰 틀은 굉장히 잘 잡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BNK의 그게 장점이라면 뭐 모든 팀이 단점이 있지만 그 BNK의 단점은 셋업 펜스 네. 또는 이제 중요한 승부처에서 시그네처 플레이어 네네. 이 부분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 부분을 사실은 지난해 어떤 1대1 또는 구술이나 노현지가 들어오게 되면 구술 쪽에서의 어떤 2대2 공격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과연 그게 가장 승률이 높을까? 그리고 그게 셋업 펜스에서 어떤 그 확률을 높이는데 최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BNK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쭉 보면 스크린 비율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타 팀에 비해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나 KB 같은 경우는 2대2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런 스크린에 대한 어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 BNK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활동량을 넓히면서 패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뭐 그 부분도 좋아요. 좋은데 안혜지나 이소희 선수가 스피드에서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서 진한 선수가 활동력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 3.6 라인 밖으로 나와서 뭔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거기에서 2대1로 뭔가를 한다면 셋업 펜스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셋업 펜스에서 공격을 이제 안혜지나 이소희 선수는 패스 위주가 되는 거고 거기서 1대1을 구술이나 진한이 하는데 또는 다른 선수들, 김지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그 성공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셋업 펜스에서의 어떤 BNK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BNK가 아마 그 생각을 다 하시고 계실 거고 네. 또 뭐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 고민을 좀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추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유영주 감독은 네. 어제 통화했을 때는 네. 그 승부처에서 그런 집중력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아직 체력을 본인들이 체력에 우위가 있음에도 그거를 코트에서 선수가 좀 지혜롭게 쓰기보다는 너무 빨리 연소시켜 버려가지고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직 체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서 근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그 BNK의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그것도 준비하시겠죠.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제2차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BNK는 이번 주에 당장 연습 경기가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중부지방 위쪽의 팀들은 연습 경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BNK는 바로 이번 주에 연습 경기가 있는데 좀 여전히 좀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흐름은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K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KB는 박진자컵을 하면서 박진자컵이 진짜로 훈련의 어떤 일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안덕수 감독 얘기로는 아니, 성적이야 더 잘 내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은 대회 마지막 날까지 4위 안에 드는 농구했으면은 됐다. 네. 다만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여기서 뭐 심성영, 허예은, 최희진 그리고 김민정 선수가 뛰었잖아요. 네. 물론 핵심이 되는 박지수라던가 강하정, 여민아가 뛰지 않은 경기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규리그에도 있을 텐데 이들이 뛸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쉽게 뺏긴 부분들 그리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 놓고도 슛이 안 들어간 이유 슛 연습을 많이 한 대로 안 들어간 거는 결국 안덕수 감독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대회를 그 자리에서 봤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는 플레이를 끝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받아서 던지고 그냥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오픈 찬스라던가 그리고 조직력에 대해서 맞춰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요 선수들이 이제 지금 복귀했거든요. 네. 박지수, 강하정 선수는 이제 복귀했고 다음 주에 여민아 선수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맞춰 나가겠다. 어떤 약점들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상쇄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아닌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박 편집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떤 약점들은 이들이 합류하면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3.6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이제 박지은 선수가 이제 주전 센터로 뛰었었어요. 네. 근데 골밑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골밑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어떤 패스 플레이를 하더라도 외곽에서 수비가 집중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박지수가 있으면 상대팀들이 그렇죠. 좁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하정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뭔가 이제 그 게임 조율을 해주는 그런 네.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심성영, 허연, 최희진의 야투 부진은 뭐 그렇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최희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석점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우리가 지난번 연습 경기에서도 허연과 최희진의 어떤 그 콤비로 인한 3점 패턴이 네. 있으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박지수가 있어야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수가 있어야죠. 예. 설마 박지수는 끌고 나갈 수도 있고 한 수비 3명 모아놓고 오픈을 줄 수도 있는 선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최희진이 오픈해서 던지는 그런 거. 네네, 그 그렇죠. 중간에 링커가 허연인 거. 네네. 이런 부분이고. 안덕수 감독도 이렇게 좀 약간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게 이 선수들 중에서 또 이제 좀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김민정 선수란 말이죠. 네, 그렇죠. 중요하죠.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서 사실상 포지션만 놓고 볼 때는 딱 그 자리에 들어갈 선수가 김민정 선수인데 안덕수 감독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민정의 약점이 그 어느 정도 집중력을 유지하다가도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집중력 예, 완전히 멘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 거의 35분 정도를 뛰면서도 교체 사인이 나와도 자기가 마지막 하나를 넣고 교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던 임건배 감독이 그 삼성 한치홍국장과 경기를 보다가 저 김민정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한치홍국장이 얘기를 하니까 대표팀에서 뭘 많이 안 했지만 대표팀을 갔다 온 것만으로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윤예빈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부상 때문에 이틀간 잠만 자고 와서 좀 코트를 밟고 왔으면 더 올라왔을 텐데 또 윤예빈 또 그렇게 이렇게 디스하시는 거예요? 이걸 디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요. 그 김민정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예, 저는 정말 이렇게 몰아가는군요. 이동환 기자는 잘 넘어오던데 안 넘어가요. 저 자꾸 이런 식이면 청와대에 저 쓸 겁니다. 네, 청와대까지 나오죠. 네, 울면서 네. 막갑합니다. 네. 저는 이제 김민정 선수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고 기능이 되는 선수인데 박신자컵에서도 저는 이제 0.2% 부족했다. 그게 안덕수 감독하고 의견이 좀 비슷해요. 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씹어먹는 모습, 네. 뭐 진한처럼 이소희처럼 이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이제 팀에 돌아가면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외국인 선수 없기 때문에 박지수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 선수가 뭐 이제 활동 폭이 그렇게 넓은 선수라니까.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김민정 선수고 또
활동력이 강하정 선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김민정 선수가 그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고 즉 이제 알토란 같은 선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복을 줄여야 되는데 박신자컵에서는 씹어먹으면서 이런 기복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 씹었는데 씹어 먹지는 못했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좋아하는 선수예요. 또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해가지고 네. 안독 감독이 가장 칭찬하는 게 감독을 부임한 이후 한 번도 그 김민정이 못할 것 같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7순위긴 했지만 2라운드 뽑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정 선수 사실 KB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KB한테는 김민정의 영역이 엑스팩터입니다. 네, 이 선수 약간 대기방송형 선수 같은데 빨리 커서 정말 이제 국가대표 핵심까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한은행은 뭐 김혜나, 유승희, 김희슬, 김현희 이 선수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정상희 감독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정상희 감독은 좀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상희 감독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상희 감독 말로는 수학이 하나도 없었던 대회다. 네. 이게 뭐 이 대회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대회마다 팀이 얻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기대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한은행은 일정이 목요일날 끝났잖아요. 네. 모든 팀들이 쉬었는데 신한은행은 금요일날 정상훈련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쉴 이유가 없다. 그렇죠. 게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이 더 필요한지만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아쉬웠는데 정상희 감독도 딱 지적했던 부분은 한엄치 선수를 좀 지적하면서 네. 왜냐하면 아까 KB에서 김민정 선수가 엑스팩터라고 했다면은 신한은행에서는 한엄지 선수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엄지 선수는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KB는 박지수라는 어마어마한 센터가 있어요. 근데 신한은행은 인사이드에 그런 강력한 센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수현이라는 베테랑이 있긴 하지만 결국 한엄지를 3번으로 돌리고 싶었던 정상희 감독이 다시 4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레벨이 좀 더 낮은 박신자컵에서도 한엄지가 4번 자리에서 그렇게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상희 감독이 지적한 부분은 겁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대학 선발이랑 할 때는 뭐 거칠 것 없이 게임을 하는데 다른 팀이랑 할 때 못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자기가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피해가는 모습 이거는 용납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나마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은 신한은행이 팀 리바운드 2위였어요. 이 대회에서. 그냥 그거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맞춰갈 게 정말 많다. 그리고 수비에서 너무 파울콜을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포기하는 수비 이런 것들이 좀 고칠 점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신자컵에서 사실 박신자컵도 뭐 1.5군 선수들이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신한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근데 저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정상일 감독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자농구가 사실 이제 감독님들과 여자 선수들 간의 어떤 그 타협 지점 이걸 이제 찾으려고 그러는데 정상일 감독은 거기에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그 평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수비에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 외에는 또 정상희 감독이 얘기했던 게 그리고 수비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공격에서는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공격은 또 공격대로 소극적이었다. 확실히 대회 보면서 느낀 거는 1대1이 매우 중요해졌다. 결국 1대1 능력, 뭐 김단비 선수는 워낙 그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엄지나 그 뭐 김아름 같은 선수들도 1대1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농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은 선수들 1대1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고민이 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 뭐 이건 강한 훈련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고 사실 그렇다고 유망주들이 많은 그런 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희 감독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 시즌만 놓고 볼 때 좀 희망적인 거는 그 김단미 선수나 이렇게 주축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훈련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뭐 사실상 수학은 없고 그 이유가 이게 대회 치르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는 5명이 모두 뛰고 뭐 오반칙 퇴장을 당하면 이제 자유투1을 주고 다시 선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룰까지 또 하면서 우리은행은 고군분투를 했는데 위성호 감독이 이제 그냥
고생했다. 그게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 좀 당황스러웠던 건 그 기자석 옆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보다가 네. 우리은행 선수들 마지막 날 보면서 아휴 우리 애들 정말 힘들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정말 위성호 감독한테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나와서 아니 다른 팀도 6일 동안 5경기 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린 5명이 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선수가 넘어졌는데 아휴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유성 감독 간중석의 그 박신 작품에서 간중석 위씨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 엔젤 위. 네, 근데 이제 엔젤 위였습니다. 엔젤 위. 그 신한은행 김남희 선수 표현으로는 네. 코트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위성 감독은 일단 8명의 엔트리를 짜가지고 대회를 왔는데 네. 그 준비를 했는데 이 박지현 선수가 대회 한 3, 4일 남겨놓고 그렇죠. 코뼈가 크게 다쳐가지고 네. 수술을 하면서 못 나오게 됐고 네. 최은실 선수도 사실 발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뛰기 좀 그랬지만 네. 하필 우리은행의 첫 경기가 TV 중계가 되는 경기여가지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좀 밸런스 맞춰서 뛰게 하려고 한두 경기 이렇게 봤는데 그 경기에서 부상이 좀 악화됐고 네. 그리고 예선 마지막에는 나윤정 선수도 다치면서 그 만약 5명이 뛰게 됐는데 그래서 위성 감독은 다치지만 말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이 다쳐서 지금 실제로 나윤정 선수하고 최은실 선수는 팀 훈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나윤정 선수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최은실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어떤 부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혜진, 김정은 이 선수들 그 김소니아 이 3명 선수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 선수들도 아직까지 이제 본 그런 훈련에 정상적으로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죠. 박혜진 선수가 지금 족저근막염, 그러니까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박신자컵 전에 제가 우리은행 체육관 갔을 때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훈련을 하면서 본인이 조절을 하고 있었고 네. 김정은 선수는 팀 훈련을 같이 하고 있긴 했지만 아마도 허리하고 뭐 발목 이런데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 선수라서 네. 조율을 하면서 뛰어야 되고 김소년 선수는 자가격리 후 지금 3일 정도 운동 같이 했는데 네. 아직 체력이 다 안 올라왔다. 그건- 근데 뭐 위성호 감독은 김소년은 일단 몸은 빨리 올라온 선수니까 네. 그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연습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코로나 사태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5대5 훈련이 안 나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1대1 훈련 위주로 하고 지금 올 시즌은 1라운드 이후에 그 휴식기가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소니아 선수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에서 좀 그 몸을 좀 올리고 왔으면 좋았을 때 3대3 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랑은 좀 네.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비시즌 때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약점에 대해서 네네.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프로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왔는데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한국 농구에서 비시즌에 프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좋지 않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팀에서 하는데. 묶어놓고 같이 훈련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갖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시즌 때 자기가 필요한 어떤 약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체력 이런 부분은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부분을 위성호 감독이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위엔젤의 목소리로 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뭐 노력은 했으니까 괜찮다.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된다. 자꾸 그래서 지금 코스프레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살짝 내려놓고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닥달하지 않으면서 보니까 오히려 부담감도 좀 덜어지고 아주 좋은 것 같다. 현재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리그 들어가서 만약에 한두 게임 지셔도 그러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건 지게 되면 저번 다음에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이 그 5류 이전이었죠. 5류 네네. 이전에서 신한은행과 게임을 했었는데 물론 연장 접전 끝에 패하긴 했었지만 그 전주원 코치가 그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때 김진현 선수 31점인가 넣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에 사실 5명이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주축도 다 빠진 상태니까 많이 질 수도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우리은행 굉장히 그 탄탄하게 게임을 한 게 뭐냐면 2대 공격을 많이 하면서 네. 신한은행의 드랍백 수비를 좀 이렇게 약점을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진희 선수가 32점을 넣는 것도 원동이 되는데 역시 그런 이제 2대2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KB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건 좀 가지고 가는구나. 저는 이런 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호 편집장이 또 저도 그리고 박신약컵에서 뭐 얘기했던 부분들 그 느껴왔던 부분들을 하고 정규리그 때 이게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